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는 내리지만 우리 시장은 모처럼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양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기관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로 일관해줬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나란히 상승했고 이슈가 있었던 원전주나 변압기 또 SM을 필두로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도 나란히 1% 상승으로 고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섹터가 좋을 때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통해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요 며칠 조정을 받던 반도체가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함께 반등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HBM 관련주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글로벌 반도체 매출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하죠. 7만 원을 회복한 삼성전자가 정말 8만 전자 갈 수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까지만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은 뭐 8만 전자까지로 저도 이제 가능은 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7만 전자 문턱 자체의 매물이 좀 두껍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해주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오늘 시장만 놓고 봐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주된 업종들이 좀 사이클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있어서 피크아웃 부분들이 지금 거의 뭐 점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차피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기대감이 지금 계속 순환매가 들어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또 발표된 6월에 좀 디램 고정가 부분들 보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 하락세로 지금 전환은 해줬습니다. 디램4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해줬고 디램5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재차 좀 다시 하락으로 지금 기조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뭐 실수요 부분들이라든지 성장성 부분들에 여전히 좀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반도체 업종의 순환매 사이클이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디램 판가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2분기부터 지금 보게 되면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고객 주문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감산이 지금 확실하게 2분기부터 들어갔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3분기부터 반도체 업체들이 ASP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진짜 대내적인 변수가 다시 한 번 더 신규로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좀 가로막을 만한 악재 구름은 딱히 좀 없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엔 하반기에 주된 섹터로도 좀 유망한 업종이 현재로서 좀 반도체 쪽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상반기 내내 반도체 바닥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뭐 지금도 반도체 저점론이라는 게 탄력받고 있기는 한데 한미 반도체 같은 고점을 계속 높였던 종목들도 계속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 덜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나 지금 금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맞아요. 어느새 에코프로 100만 원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차 전지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반도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2023년도 국내 증시 특징을 보면요. 물론 미국도 그렇지만 진짜로 돌파가 나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거의 없이 자꾸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이제 반도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2차 전지 반도체 좋은 모습 보였는데 하반기에도 반도체는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 반등, 긍정론이 주가에 처음 반영되긴 했지만 아직은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강했던 HBM 위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AI 반도체가 실제로 구현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GPU라던가 앞으로의 뭐 납품을 하는 부분,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HBM 쪽으로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여러 가지 그런 들어가는 미세 공정들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결국에는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메모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면서 그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최근에 핫했던 AI와 HBM 관련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가 요 며칠 살짝 주춤할 때 꿈틀대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원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할게요. 원전주가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도 꿈틀댔고요. 오늘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원전 테마주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한전 산업이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 몇 달간의 하락을 어느 정도 메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오늘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원전에 대한 중요성 부분들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신재생 쪽이 확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네. 뭐 결국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라든지 아리백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결국엔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원전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원전이 좀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은 이 단기성 재료로 좀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주도 업종으로 끌고 갈 만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처럼 좀 이렇게 좀 후속적으로 재료가 나와주는 그런 연속적인 섹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장기 성장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지금 거짓이 없는 사실인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지금 대형 모듈 원전 대비해서 건설 기간도 굉장히 좀 짧고요. 네. 그리고 적은 투자금으로도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원전 쪽에서도 우리가 포트를 세분화한다고 하게 되면은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는 지금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좀 가치성을 가지고 좀 가져갈 부분만 한데 만약 좀 단기성인 재료의 연속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좀 섹터에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소 좀 연속성인 재료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좀 가치적으로 보고 원전을 좀 접근을 할 것인지 혹은 좀 단기성인 재료로 보고 원전을 접근할 것인지 뭐 결국엔 전자 쪽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만하지만 단기적으로 재료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원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도 좋은데 좀 지금 워낙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사실상 친환경 섹터 중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이 그나마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태양광이랑 풍력보다 지금 원전 쪽에서 어쨌든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그 정부 정책주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5월 달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바닥권 다져주면서 오늘 원전 관련 섹터들이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또 뭔가가 신규 원전 건설한다?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정부 정책 그런 개념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 그 작년부터 거의 1년 이상을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터진 거래량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추가 상승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뭐 미래에 나는 이걸 보고 투자를 하겠다. 뭐 소형 모듈 원자로를 보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원전 수주에 힘을 쏟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잘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의 주도주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주를 세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자동차는 달렸습니다. 현대, 기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부품주에도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중국에서도 현대차 판매량이 4년 만에 반등을 했다는데 부활의 신호탄일지 이러한 호실적이랑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지금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조금 더 탄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왔지만. 네, 그렇죠. 원래 뭐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줬었고요. 최근에 유럽 쪽까지 지금 흑자로 좀 전환을 해주면서 결국 지금 산업에 대한 성장 사이클 초입 구간에 지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2분기부터 지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생산량이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고 판매량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 수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다.
있다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좀 인프라 투자 부분들 이야기도 저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부품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 현지 쪽에서의 좀 부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부품사 쪽에서도 이연적인 효과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좀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혜가 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지금 완성차 업계들에 뒤따라서 부품사들이 동행 성장을 해주는 부분들은 확실한 부분들이지만 일단 완성차보다 좀 탄력성을 있게 부품사가 좀 치고 갈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완성차 쪽이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있고 지금 위쪽에 뭐 악재를 띄워줄 만한 부분들은 현저히 없다 보니까 이 주가는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신고가 달성하고 네. 빠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만 좀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 구간에서도 성화이텍을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가 예전 금양이 치고 갔을 때의 프로그램 매수세랑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성화이텍에. 그럼 그 말은 지금의 고점 밸류를 대비했을 때 기업의 밸류 자체가 지금은 고평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앞으로 성화이텍이라든지 부품사들이 벌어들일 실적, 수입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의 주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품사 제가 전부 다 돌려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고점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말은 여전히 지금도 저는 좀 투자 적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놓쳤던 부분들은 네. 지금 이 종목이 고점이니까 더 못 가고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엔 에코프로처럼 계속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뮬레이션 자체가 저는 좀 부품사들 쪽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악재가 없고 오히려 뒤쪽에서 좀 받쳐주는 성장성이 있는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주도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사실 화신이나 말씀하신 성우하이텍 또 아진산업 같은 대장주가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했잖아요. 네. 네, 실적 발표 일정이 이번 달 말 정도라서 그때도 한 번 더 다 같이 튀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 오히려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섹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발표하면서 만약에 뭐 컨센서스상 예상치보다 너무 하회하지만 않는다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7월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근데 거의 금리 인상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올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실적을 더 받쳐줄 수 있고 경기 침체에도 불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